안녕하세요. 현 잉글리쉬 에듀의 신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저번 달에 풀었던 문제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예요. 여기에서 3점짜리로 나왔던 문제들을 먼저 같이 해석하면서 풀이하는 영상이 되겠고요. 그리고 저번에 보니까 문법 문제에서 문법 설명이 꽤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문법은 다음 영상에 따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3점짜리로 나왔던 문제 21번, 23번, 33번, 34번, 37번, 39번 같이 해석하면서 풀이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풀어보신 학생분들도 이제 모의고사를 앞에다가 먼저 풀어보신 거 두시고 이 영상을 같이 보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21번부터 볼게요. 밑줄 친 view from nowhere가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었어요. 네, 이제 이 밑줄 친 부분의 문제는 일단 전체 글의 요지를 파악하는 거는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만 꼭 주장이 되는 부분, 요지가 되는 부분만이 밑줄이 가는 건 아니라는 거, 그 요지를 푸는 문제의 유형하고는 사실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요지에 해당하는 문장에 밑줄이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냥 이제 말 그대로 이 밑줄 친 부분이 문맥에서 의미하는 바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줄부터 볼게요. Our view of the world is not given to us from the outside in a pure objective form. 자, 우리의 세상에 대한 견해는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깥으로부터 온 게 아니다. 어떤? In a pure, 순수하고 객관적인 형태로. objective는 필수어휘죠. subjective의 반대말, 객관적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문에서 이렇게 세미콜론, 콜론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세미콜론은 이렇게 상수를 해줘요. It is shaped by our mental abilities, our shared cultural perspectives, and our unique values and beliefs.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거냐면 it is shaped, 형성돼요. 우리의 정신적인 능력, 그리고 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또 우리의 공유되어지는 문화적인 관점, 견해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독특한 가치나 믿음, 신념 이런 걸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쵸? 뭔가 objective form이라기보다는 우리 세상에 대한 view는 subjective하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This is not to say that there is no reality outside our mind or that the world is just an illusion. 5월 두고선 병렬을 이루고 있네요. 이건 말하는 게 아니다. 여기에는 이런 세상은 없다. 우리의 마음 밖에 있는 세상은 없다. 혹은 세상은 illusion, 환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게 아니라 It is to say that our version of reality is precisely 대디하라는 거다. 이건 말하는 것이다. 우리 세상에 대한 버전은 분명히 대디하다. 콜론을 써서 열거를 해주고 있어요. Our version이지 not the version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가는 견해 version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 고유 대명사에 쓰는 관사 the version이 아니고 There is no single, universal or authoritative version that makes sense other than as a theoretical construct. 그래서 other than이라는 표현이 쓰였네요. other than은 두 가지로 쓰이죠. 뭐뭐 이외에 또는 뭐뭐이 아닌 이런 뜻으로 쓰여요. 예를 들면은 I don't know any Korean people other than you. 너 말고는 아는 한국인이 아무도 없다. 이럴 때 이제 other than 뭐뭐 외에 라고 이제 회화치에서도 많이 쓰이고요. 여기서처럼 뭐뭐이 아닌이라고도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해석을 해보면 단일하고 보편적이거나 어떤 권위적인 버전은 없다. 이치에 맞는 무엇이 아닌 theoretical, 이론적 construct, 구성물로서가 아닌 이런 것은 없다. 그러니까 단일한 버전은 없다. 보편적인 거는 없다. 그럼 어떻게 보면 계속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위에서 주장하는 바와. 그러니까 내 버전이라는 거야. 나의 단일한 게 아니고 our version. 그 사람에 따라서 그 세상을 보는 견해는 다르다라는 얘기인 거죠. We can see the world only as it appears to us, not as it truly is. Because there's no as it truly is without a perspective to give it form. 우리는 세상을 보는 것이다. 오직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는 걸로. 그쵸? 우리가 보는 시각으로 보이는 거죠. 실제로 정말로 어떤지 그 모습으로 보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as it truly is 라는 거는 없다.
뭐 없이 그 형태를 주는 견해가 거기에다 형태를 주는 거 없이는, 즉 우리의 관점 견해가 있어야지 view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지 진짜 as truly is라는 건 없다. 이것도 결국 계속 같은 말인 것 같아요. 내가 주는 관점, 내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지 어떤 objective하고 뭐 이렇게 단일하고 객관적인 게 아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philosophers Thomas Nagel argued that there is no view from nowhere since we cannot see the world except from a particular perspective, and that perspective influences what we see. 자, 여기를 이제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겠네요. 밑줄 친 부분을 찾아야 되니까. 이 철학자 토마스는 주장을 했어요. There's no view from nowhere. 자, 밑줄이 no부터가 아니라 view from nowhere에 가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어느 곳에도 없는 견해, 즉 여기서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자면 어디에도 없는 견해, 아무 입장 없는 견해라는 것은 없다. 왜냐하면 since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이 있죠. 우리는 볼 수 없어요. 세상을 뭐 없이 except from a particular perspective, 어떤 특정한 견해 없이는 세상을 볼 수가 없다. 그리고 그 견해는 우리가 보는 것에 또 영향을 미치고, 이것도 결국 같은 요지의 문장이었고, 그럼 우린 view from nowhere가 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view from nowhere라는 건 없다. 그러니까 view from nowhere, 입장 없는 견해라는 건 없대. 그러니까 다 우리 입장이 들어가는 거고 우리의 perspective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우리가 보는 시각으로 보는 거라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그러면 view from nowhere는 뭘까? 이제 보기에서 하나씩 걸러가 볼게요. 1번 perception of reality 끊고 affected by subjective view. subjective는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현실에 대한 지각? 아니죠. 1번 아니죠. 그러니까 view from nowhere는 그러니까 어떤 그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건 없다라고 했으니까 입장 없는 견해는 없다. 즉, 뭐 우리의 뭐 주관이나 이런 게 들어가지 않은 이런 표현을 찾아줘야 될 거예요. 그쵸? 근데 1번은 subjective view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니죠. 2번 valuable perspective 끊고 most people have in mind.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있는 견해. 이것도 아니겠네요. 3번 particular view adopted by very few people. 채택되어지는이죠. adopted는 몇 안 되는 사람에 의해서 채택되어지는 특정한 view. 이것도 어쨌든 어떤 view를 존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니고요. 4번 critical insight that defeats our prejudice. defeat는 처부수다. 그러니까 깨는 거겠죠. 우리의 편견, prejudice는 편견이에요. 편견을 깨부수는 어떤 통찰력. 5번 unbiased and objective view of the world. biased는 치우쳐진, 이게 편견이 있는 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unbiased는 치우쳐지지 않은, 편향되지 않고, 그리고 objective, 객관적인 view, 세상에 대한. 답은 5번이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견해가 들어가지 않은, 그게 unbiased한 거잖아요. 그게 objective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견해가 들어가지 않은 것은 없다라는 거니까 결국 no view from nowhere니까 답은 5번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찾는 것도 그 글이 어렵지 않았고 no 뒤에 밑줄이가 있다라는 거니까 그 부분을 찾는 거를 실수하지만 않았다면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필수 어휘들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다음 이제 문법 영상 찍는 말미에 붙여드릴 거거든요. 저번처럼. 그때 어휘는 정리하는 표로 다시 보여드릴 거고, 여기서 이제 other than 해석하는 거 아까 뭐뭇이 아닌이라고 자연스럽게 해석하실 수 있게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일단 마지막 문장 하나만 해석을 하고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마지막 문장이에요. We can experience the world only through the human lenses that make it intelligible to us. intelligible 중요한 어휘예요. intelligent 하면 smart하다는 뜻이에요. 똑똑한. intelligible 하면은 이해할 수 있는, understandable 이란 뜻이거든요. 우리는 세상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오직 우리 사람의 눈으로, 우리의 렌즈로 색안경을 끼고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계속 그냥 같은 말을 표현만 바꿔서 하는 것 같아요. That make it intelligible to us. 우리에게 이해가 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렌즈를 통해서 보는 것이다. 23번 갈게요. 23번은 요지, 주제를 찾는 문장이었네요. 첫 번째 줄부터 볼게요. Considerable work by cultural psychologists and anthropologists has shown that there are indeed large and sometimes surprising differences in the words and concepts that different cultures have
for describing emotions, as well as in the social circumstances that draw out the expression of particular emotions. 문장 굉장히 길죠. 근데 영어 이제 해석을 할 때 뒤에서 이렇게 수식해서 앞으로 수식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문장 끊어서 뒤에서 수식해 오시고 이렇게 하면 해석이 더 느려져요. 영어 문장도 그냥 앞에서부터 어떻게 끊고 쭉쭉 앞에서부터 뒤로 밀고 가는 느낌으로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같이 볼게요. considerable은 상당한 작업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누구에 의해서 문화 심리학자와 anthropologist 인류학자에 의한 이러한 작업들은 보여줬어요. 끊어요. 데디아를 보여준 거예요. There are indeed 실로 large 엄청 많고 그리고 때때로 놀라운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단어와 컨셉에 계속 앞에서부터 쭉쭉 밀고 있죠. 어떤 단어와 컨셉이냐면 다른 문화들이 가지는 거예요. 뭐 하는 데 있어서?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겠네요. 단어나 이런 컨셉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다르더라. as well as는 뒤에 것뿐만 아니고 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뿐만 아니라 in the social circumstances 사회적인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어떤 that throughout the expression of particular emotions 어떤 특정한 감정의 표현을 끌어내는 사회적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이렇게 감정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는 서로 다른 문화들이 굉장히 이 단어나 컨셉 쓰는 말이나 가지고 있는 컨셉이 굉장히 다르더라.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다음 문장. However, 그러나 those data, 그러한 데이터는 do not actually show that different cultures have different emotions. 그런 데이터는 사실 보여주진 못한다. 다른 문화들이 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If we think of emotions as central, neurally implemented state. 만약 우리가 감정이라는 거를 think of A as B 구문이에요. A를 B라고 생각하는 거다. 감정을 어떤 central neurally 중추신경에 의해서 실행되어지는 지금 분사예요. implemented는 state를 수식해요. 그러니까 중추신경에 의해서 시행되어지는 state가 명사로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라고 그냥 이런 어떤 신체적인 감각으로 그러니까 이런 감정이라는 게 중추신경에 의해서 실행되어지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면 지금 방금 보여준 데이터는 사실 서로 다른 문화가 서로 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지 못할 수 있다. 일단 다음 문장 넘어갈게요. As for say color vision, they just say that despite the same internal processing architecture, how we interpret, categorize, and name emotions varies according to culture, and that we learn in a particular culture the social context in which it is appropriate to express emotions.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장 길지만 앞에서부터 쭉쭉 밀면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As for 가령 color vision을 보자. 이제 색깔 분별하는 거, 식별하는 거를 예로 들어본 거예요. They just say 그들은 말합니다. 단지 데디아라고. Despite는 명사구. Despite는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architecture까지 가로를 묶으셔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이런 내부 처리 구조에도 불구하고 그쵸? 이모션이라는 거는 이런 위에서 표현을 따르자면 central neurally implemented state예요. 그렇게 어떤 내부적으로 처리되는 그런 구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interpret, 해석하고 categorize, 분류짓고 그 감정을 이름 짓는지는 그러니까 how이야가 지금 간접 의문문이에요. 주어로 쓰였어요. 의문문이 문장에 주어나 보어나 목적으로 쓰이면 이제 간접 의문문이 되어서 이제 주보목으로 쓰일 수 있거든요. 주어, 보어, 목적어. 그래서 주어로 쓰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분류짓고 감정이라는 거에 이름을 짓는지는 다양할 수 있다. 뭐에 따라? 문화에 따라서. 그리고 두 번째 대시 나오네요. 아까 as for 첫 번째 줄에 대시 있었고요. and 다음에 대시 나오네요. 그러니까 병렬 구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we learn in a particular culture the social context. 우리는 배웁니다. 어떤 특정한 문화 속에서 사회의 문맥을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서부터 해석하는 거예요. 계속 문맥을 배우는데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이거는 적절한 거예요. 감정을 표현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색깔을 분별하는
분별하는 데 있어서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지금 좀 자연스럽게 다시 해석을 해드리면, 색깔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도 색깔 어떻다 이렇게 보고 색깔을 보고 느끼는 감정이 internal processing architecture를 겪겠죠. 누구나 보고 느끼는 그런 중추신경에 의해서 실행되어지는 상태에 있겠지만 그 상태를 어떻게 해석해내느냐, 그 감정에 어떤 이름을 붙여주느냐 라는 거는 문화에 따라 다른 것이고, 그 특정한 문화에서 그 사회적인 문맥을 배우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즉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 인 거네요. However, 그러나 the emotional states themselves are likely to be quite invariant across cultures. 그러나 감정적인 상태 그 자체는, themselves는 강조하는 거예요. 그 감정적인 상태의 그 자체는 be likely to, 동사 원형, 뭐뭐 할 것 같다. 꽤 invariant, 불변할 것 같다. 변하지 않을 것 같다. 감정의 그 자체는 문화의 어떤 문화든지 간에 across cultures. 그쵸?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것 자체는 누구나 느낀다라는 거죠. 문화의 차이가 없이 누구나 느낀다. In a sense, 어떤 면에서 we can think of a basic culturally universal emotion set that is shaped by evolution and implemented in the brain, but the links between such emotional states and stimuli behavior and other cognitive states are plastic and can be modified by learning in a specific culture context. 여기서도 앞에서부터 쭉쭉 밀어볼게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문화적으로 보편적인 감정이라는 것을 끊고, 그건 뭐냐면 that is shaped, 만들어지는 거예요. 끊고 뭐에 의해서? 진화에 의해서. 그리고 병렬이네요. 만들어지고 시행되어지는 거다. 뇌에서. 그러니까 앞에서 한 번 다시 정리해 주는 거네요. 그쵸. 감정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진화에 따라서 습득된 것이, 진화에 따라서 계속 우리 감정이라는 걸 느껴온 거고, 그리고 뇌에서 시행되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어느 문화나 다 그렇게 감정이라는 걸 느낀다. 하지만 between A and B예요. 그러한 감정의 상태와 자극, 행동, 그리고 다른 인지적인 상태는 cognitive, 인지적인 상태 사이에서의 관계는 are plastic. 플라스틱이 형용사로는 가변적인, 변할 수 있고, 그리고 can be modified, 수정될 수 있다, 변경될 수 있다. 뭐에 의해서? 모함으로써, 배움으로써 특정한 문화적 문맥에서. 이것도 굉장히 일단 밑에 보기에서 고르기 전에 한국말로, 우리나라 말로 요지를 정리하자면, 그 감정이라는 거는 뭐 진화론적으로 또는 이제 뇌에서 시행하는 거에 따라서 어느 문화에서나 감정을 느껴요. 감정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쵸? 다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뭐 그걸 표현하고 이런 데 있어서는 문화별로 다르다. 그냥 이게 요지인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밑에서 이제 보기를 어렵게 만들기도 하니까 보기도 정확하게 해석해야겠죠. 1번 Essential links between emotions and behaviors. 이모션이라는 건 잘 잡았는데 감정과 행동 사이에서의 필수적인 관계. 2번 Culturally constructed representation of emotions. 이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감정의 표현인데 문화적으로 만들어지는 표현이에요. 문화에 따라서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문화에 따라서 표현이 달라진다라는 거니까 가장 일단 가능성이 있어요. 수학 문제 아니기 때문에 답이 딱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기 중에서 가장 적절한 걸 골라야 되니까 2번이 맞는 것 같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실지라도 저도 이제 습관이 3점짜리는 뭔가 함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5번까지 다 정확하게 해석을 해보고 이게 가장 맞아 라고 이렇게 골라주거든요. 3번 볼게요. Falsely described emotions through global languages. 잘못 묘사되어지는 감정, 글로벌 언어를 통해서 아니고요. 4번 Universally defined emotions across academic disciplines. 보편적으로 정의 내려지어지는 감정. 뭐에 걸쳐서? 아카데믹은 학문이고요. 디스플린은 규율, 훈육이란 뜻 있지만 학문의 분야를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학문 분야에 걸쳐서 다 보편적으로 정의 내려지는 감정. 이 글의 주장이 아니죠. 5번 wider influence of cognition on learning culture context. on 블라블라 하면 뭐뭐에 어디에 그 인지에 엄청난 영향이 있다라는 건데 문화적 문맥을 배우는 데 있어서 인지에 큰 영향. 그러니까 culture context라는 어휘는 좋았는데 5번을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5번 다시 해석하면 문화적 문맥을 배우는 데 있어서 우리 인지, 지각이 미치는 영향.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cultural context가 이모션의 표현을 다르게 만든다. 요게 주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2번. 문화적으로 만들어진 표현. representation은 표현이에요. 감정의 표현이 문화적으로 다르다라는 표현이니까 2번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어휘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나중에 정리 한번 하는 영상 해볼게요. 자, 다음 33번 같이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줄부터 Manufacturers design their innovation processes around the way they think the process works. 제조업자들은 디자인합니다. 그들의 혁신 프로세스를 어떤 방식으로 They think는 그냥 삽입고예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 프로세스가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디자인을 한대요. The vast majority of manufacturers still think that product development and service development are always done by manufacturers, and that their job is always to find a need and fill it, 끊고, rather than to sometimes find and commercialize an innovation that blank. 자, 문장이 아무리 길다고 할지라도 뒤에서 수식 받는다고 하더라도 뒤에서부터 해석을 하시려고 하면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더 복잡해요. 앞에서부터 쭉쭉 밀면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대다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majority. 이런 부분사가 나왔을 때는 manufacturer, 그러니까 the majority of manufacturers에 맞춰서 think, 시제 일치를 시키는 겁니다. 수의 일치를 시키는 겁니다. 시제가 아니고 수의 일치를 시켜요. 그러니까 제조업자들의 대다수는 여전히 생각을 합니다. 이 제품의 개발과 서비스의 개발은 항상 제조업자에 의해서 되는 거라고. 이게 첫 번째 대시였고 and 병렬 구조예요. 또 뭐라고 생각하냐면 and that their job, 그들의 일은 항상 찾는 것이다. 그 니드를 찾고 채우는 거예요. 끊고 뭐 하기보다는 때때로 찾고 상업하기보다는 혁신을 블랭크하는 혁신을. 그러니까 우리 이 블랭크의 문제의 묘미는 이런 거예요. 어디에 뚫려 있느냐, 어디든 뚫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하기보다는을 찾아줘야 돼요. 그럼 밑에서 이제 힌트를 찾아봅시다. Accordingly, 그에 따라서 manufacturers have set up market research department to explore the needs of users in the target market, project development groups to think up suitable products to address those needs, and so forth.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제조업자들은 구성을 한 거예요. 마켓 리서치 부서를 만들었어요. 알아내기 위해서 explore the needs of user, 유저들의 니즈를 그 타겟 마켓 목표 시장에서, 그리고 product development 그룹을 만들었어요. 제품 개발 그룹을 만들었죠. 적절한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니즈들을 처리할, 그리고 and so forth, 기타 등등 뭐 이러한 적절한 부서들을 manufacturer들이 만들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The needs and prototype solutions of lead users, if encountered at all, are typically rejected as outliers of no interest. 그 니즈와 프로토타입은 어떤 원형, 그러니까 아직 완제품이 아닌 이 문맥에서는 시제품에 대한 해결책, 누구의? 리드 유저라는 리드 유저가 나와요. 그러니까 선두 유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사용하는 선두. 그래서 리드 유저의 니즈와 그리고 이 시제품에 대한 해결책은 만약에 마주쳐진다면 보통 거절이 된대요. 뭐로써? As outlier, out이란 표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바깥의 거, 그러니까 관련이 없는 걸로, of no interest, 관심이 없는 걸로 취급이 됐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런 내용이 나와서 뭔가 흐름이 조금 어색하다 느낄 수도 있어요. 이제 문제는 항상 어디서 발췌를 해와서 중간 내용이 좀 이렇게 삭제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 흐름에서 지금 이 내용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쵸? rather than 이하를 설명해 주는 것 같잖아요. 그죠? 뭐 하기보다는을 찾았어야 되잖아요. 우리 블랭크를. 그러니까 여기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 리드 유저의 니즈나 이런 시제품에 대한 해결책은 잘 취급을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Indeed, 실로 when lead users' innovations to enter a firm's product line and they have been shown to be the actual source of many major innovations for many firms 까지가 종속절이에요. 왜냐? They typically arrive with a lag and by an unusual and unsystematic route. 실로 이 리드 유저의 혁신이 회사의 프로덕트 라인에 들어왔을 때, 그리고 그들이 보여졌을 때 실제로 소스였다, 주요한 혁신의 소스였다라고 밝혀졌을 때도 그들은 보통 어떻게 왔냐면 with a lag, 굉장히 지체돼서 왔고, 그리고 보통이 아닌 unusual하며 시스템적이지 않은 루트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다.
보통의 루트로는 잘 못 들어오고, 왜냐면 보통 이렇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리드 유저들의 니즈나 그들의 해결책은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블랭크를 찾아봅시다. 뭐하기보다는을 찾아야 되는데 1번 리드 유저가 오버룩은 간과하다. 간과하는 경향이 있었던 이노베이션은 아니죠. 그러니까 리드 유저들이 생각했을 때의 니즈와 프로토타입 솔루션을 주시하기보다는 이런 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2번 lead users have already developed. 그러니까 리드 유저들이 이미 개발을 했던 혁신을 상업하기보다는 가능할 것 같아요. 밑에 이제 표현은 프로토타입 솔루션이라고 했었잖아요. 시제품에 대한 어떤 해결책, 리드 유저들이 내놨던, 즉 리드 유저들이 디벨롭을 했던 이노베이션을 커머셜라이즈 하기보다는 이런 뜻이 일맥상통할 것 같아요. 답 2번이고요. 3번 lead users encounter in the market. 리드 유저는 좋은데 시장에서 이미 마주친 적이 있었던, 그러니까 그들이 새로 내놓는 솔루션이 아니라 어떤 이미 본 적이 있었던 이노베이션은 아니에요. 그래서 2, 3번 좀 헷갈릴 수도 있었겠지만 3번 그래서 아니고요. 4번은 other firms frequently put into use. 이건 아니죠. 다른 회사들이 빈번히 put into use는 사용해왔던 이노베이션 아예 뭐 어떤 근거가 되지 않고요. 5번 both users and firms have valued. 유저와 회사 둘 다 가치 있다고 여겼던 거. 그러니까 그래서 4, 5번 이런 거는 전혀 밑에 내용을 읽지 않았을 때나 고를 수 있는 유형이 되겠고요. 답은 2번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내용에서 그러니까 블랭크 부분을 보고 일단 마음가짐을 뭐뭐 하기보다는 이 부분을 찾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 목적의식을 가지고 읽어내려가려고 하면 글을 좀 더 답을 찾아내면서 읽을 수 있게 되겠죠. 답 2번이었습니다. 다음 34번 보겠습니다. 요 문제 오답률이 좀 높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첫 번째 줄부터 볼게요. Development can get very complicated and fanciful. Development 여러 뜻이 있는데 지금 여기 밑에까지 내용을 보면 음악에서 쓰이는 표현이니까 전개부는 매우 복잡하고 화려할 수 있대요. 앞부분, 앞에 전개부는 그럴 수 있대요. The Fugue by Johann Sebastian Bach illustrates how far this process could go when a single melodic line, sometimes just a handful of notes, was all that the composer needed 끊고, to create a brilliant work 끊고, containing lots of intricate development 끊고, with no coherent structure. fugu라는 거는 음악에서 쓰이는 용어이기 때문에 사실 몰라도 돼요. 이 마크에 의한 요것은 예증해줍니다. 뭘 예증하는지 그 내용을 해석하는 게 더 중요하죠. 이 과정이 어떻게 얼마나 갔는지 나왔는지, 그러니까 이 과정이라는 것은 첫 번째 문장을 얘기하는 거겠죠. 언제? 이 싱글, 단일한 멜로디 라인, 때때로는 약간의, 노트는 음악에서 노트는 음표라는 뜻이에요. 이건 꼭 알고 계셔야 해요. 약간의 이 음표들이 전부였다. 어떤 그 컴포저, 작곡가가 필요했던, 뭐 하기 위해서? 엄청난 이런 brilliant, 멋진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뭘 포함하는? 많은 복잡한 전개부를 포함하는 뭐 안에서? 어떤 일관성 있는, coherent는 일관성 있는 구조 안에서 복잡한 전개부를 포함하는 멋진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했던 모든 것이었다. 사실 약간의 멜로딕 라인이나 약간의 음표만이 그게 그런 조금의 음표, 약간의 라인, 그 멜로딕 라인을 바꾸는 것이 이런 엄청난 작품을 만들 수 있었다. 뭐 이런 전개부를 만들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다음, Ludwig van Beethoven's famous Fifth Symphony provides an exceptional example of how much mileage a classical composer can get out of a few notes and a simple rhythmic tapping. 같은 말인 것 같아요. 베토벤의 이 유명한 5번 교향곡은 제공해줍니다. 비범한, 놀라운, exceptional, 아주 이례적인 예를 얼마나 많이, mileage라는 건 우리 뭐 마일리지, 항공 표현할 때도 많이 쓰지만 이제 이득이란 뜻이 있어요. 마일리지가 얼마나 많은
이점을 얻었는지, 어떤 이런 클래식 작곡가들이 얻을 수 있었는지 뭐로부터? can get out of a 약간의 음표로부터. 그리고 단순한 리듬의 탭핑, 탭은 이렇게 두드리는 거예요. 단순한 리듬의 두드림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이점을 얻었는지의 예시를 보여준다. 앞의 내용이랑 똑같은 말이네요. 그러니까 약간의 멜로디 라인, a handful of notes, simple rhythmic tapping 이런 것들이 엄청난 마일리지를 준다라는 거예요. 같은 말이었고 the opening da-da-da-dum that everyone has heard somewhere or another 그러니까 이런 전개부 예를 더 구체적인 예시를 줬어요. 누군가가 어디선가 또는 어디선가 들어봤을 법한 이런 da-da-da-dum 하는 오프닝이라는 것은 즉 블랭크했다, 블랭크한다 throughout not only the opening movement but the remaining three movements like a kind of motto or connective thread not only A but also B 구문이에요. A뿐만 아니라 B도죠. throughout은 뭐뭐에 걸쳐서 그러니까 그 오프닝 무브먼트 여기도 무브먼트를 이제 음악적인 표현으로 해석을 해야 되니까 악장이란 뜻인데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 전개부 뭐 어떤 오프닝 악장과 남아있는 새 악장에서도 전체에 걸쳐서 그러니까 kind of motto, motto는 반복되는 악구를 얘기를 해요. 몰라도 사실 답을 푸는데 문제는 없어요. like a kind of 일종의 뭐 반복 악구 or connective thread 연결되어지는 thread는 실이죠. 하나의 실처럼 오픈 악장과 남아있는 새 악장에서 전체에 걸쳐서 이 더더더덤이라는 오프닝이라는 것은 어떤 결과를 초래했다. 뭐 어떤 효과를 냈다. 요거를 찾아주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 봤을 때 위에 나온 내용으로도 어느 정도 짐작은 가요. 어떤 표현이 들어가야 될지. 이런 단순한 더더더덤 이런 단순한 그냥 노츠가 이런 화려한 작품을 만들었다. 어떤 complicated and fanciful이라는 표현을 썼었고 첫 번째 줄에서는 또는 brilliant work라는 표현도 있었고 이런 거를 만들었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더 확실하게 답을 찾아내기 위해서 밑에 내용도 좀 더 볼게요. Just as 블라블라 나왔죠. Just as A, B 나오면 A인 것처럼 B도 라고 해석하면 돼요. Just as we don't always see the intricate brushwork that goes into the creation of a painting 까지 just as 구문. 이제 주절은 We may not always notice how Beethoven keeps finding fresh uses for his motto or how he develops his material into a large cohesive statement. 우리가 항상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복잡한 이런 부치를 어떤 이 작품의 창조물을 보는 데 있어서 항상 복잡하게 막 그린 거를 보는 건 아닌 것처럼 우리는 항상 알아차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비토벤이 계속해서 찾아내느냐 이런 새로운 사용을 그의 반복 악구에 혹은 어떻게 그가 발전시켜 나가느냐 그의 이런 자재들을 이렇게 크고 응집력 있는 진술로 나타내느냐 그럴 수 있다. 그쵸? 항상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이런 문장이 들어가서 더 헷갈리고 뭔가 글의 난이도를 높이는 거였던 것 같아요. 뭐 항상 이런 fresh한 유즈를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but a lot of the enjoyment we get from that mighty symphony stems from the inventiveness behind it, the impressive development of musical ideas. 그러나 많은 즐거움, 어떤 끊고 우리가 얻는 그 mighty 강력한 교향곡으로부터 얻는 그 많은 즐거움은 stem from 뭐뭐로부터 유래한다. 이 inventiveness, 이 독창력 그 뒤에 숨어 있는 즉 그 강인한 인상적인 전개부 musical ideas 그 음악적 아이디어에 그런 전개부로부터 오는 것이다. 항상 그런 걸 그러니까 밑에 내용은 뭐냐면 제가 항상 그런 거를 볼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이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은 그런 impressive and development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독창적이고. 근데 이런 독창적이고 impressive and development는 어떻게 해서 오느냐? 위에서 첫 번째 예시는 누구였냐면 바흐,
두 번째 예시는 비토벤의 예시를 주면서 그 두 예시의 공통점은 뭐였냐면 약간의 a handful of notes, a single melodic line, 요런 a few notes, a simple rhythmic tapping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었냐면 전개부를 complicated하고 fanciful하게 만들었고 이런 것들이 brilliant work를 만들었고 요런 예시들을 뒷받침해서 봤을 때 밑에서 가장 적절한 거를 찾아주면 됐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블랭크 내용을 보면 다시 보면 이 다다다덤이라는 오프닝은 뭐냐 요걸 찾아야 되는데 1번 makes the composer's musical ideas contradictory. contradictory 필수어예요. 모순적인. 그러니까 그 작곡가의 뮤지컬 아이디어를 모순적으로 나타내게 만들었다. 틀렸고요. 2번 appears in an incredible variety of ways. 나타난다. 아주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생각을 하게 만들죠. 이제 이 표현이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작품을 단순한 멜로디가 화려한 전개부를 만들었잖아요. 그쵸? 이렇게 complicated하고 fanciful하고 그리고 impressive한 development를 만들었다는 게 이런 다다다미라는 것이 아주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지문이 확실히 아닌 거를 확인하는 것도 이제 더 도움이 되겠죠. 답을 찾는데 3번 provides extensive musical knowledge creatively. 아주 extensive는 광범위한 음악적 지식을 제공한다. 창의적으로. 음악적 지식을 창의적으로 제시한다. 아니고요. 3번 remains fairly calm within the structure. 한 구조 안에서 어떤 구조 안에서 fairly는 꽤 얌전히 calm, 고요한 상태로 있는다. 아니고요. 5번 becomes deeply associated with one's own enjoyment. 매우 깊이 관여되어 있다. 관련이 있다. 그 자신의 즐거움과 다다다담 하는 것이 자신의 즐거움과 관련이 있다. 5번을 택한 학생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해석이 전체적으로 어려웠는데 학생이 말에 따르면 해석이 전체적으로 어려웠는데 마지막 줄에서도 보면 But a lot of the enjoyment we get from the Mighty Symphony 이런 표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교향곡에서 얻는 즐거움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있어서 5번으로 찍었어요. 이런 학생들도 있는데 아니죠. 답은 5번이 답이 될 순 없죠. 그러니까 다다담이라는 이런 단순한 노트의 전개부는 굉장히 이런 화려하게 나타날 수 있다. 오히려 그 답을 찾아야지. 그것은 우리 누군가의 즐거움과 관련이 있다 를 찾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게 어떤 그리고 표현이 그렇잖아요. 누군가의 즐거움과 관련이 있어서 따따따담이 나타난다 라는 표현보다는 정확하게 해석을 해봤을 때 2번이 될 수 있겠죠. 이럴 수는 있어요. 이게 이런 단순한 표현의 전개부가 화려한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give enjoyment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5번은 그런 표현이 아니잖아요. 정확히 해석을 해봤을 때는 누군가의 즐거움과 관련이 있다라고 해석이 되잖아요. 그래서 답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일단 어휘들이 좀 어려웠을 것 같고 음악적인 표현에서 development, notes, 이런 표현들이 좀 어렵게 다가왔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약간 어려운 문제였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방금 설명해드린 것처럼 왜 1, 3, 4, 5번이 답이 아닌지를 이해를 해보시면 답이 2번이라는 데에는 변함이 없죠.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헷갈릴수록 좀 더 정독을 해야 해요. 그래서 3점 문제는 처음에 읽을 때부터 좀 정독을 하면서 읽으시면 오히려 그게 더 시간을 절약해주는 것 같아요. 헷갈리면 다시 읽게 되고 방금 뭐라고 한 거지? 또 다시 읽게 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좀 구조를 파악하면서 처음부터 정독을 해서 읽으시면 오히려 시간도 줄이시고 오답률도 줄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어서 37번 문제 볼게요. 순서 문제였어요. 일단 네모 속에 있는 내용부터 같이 볼게요. In economics, there is a principle known as the sunk cost fallacy. 경제학에서는 원리 원칙이 있습니다. 뭐라고 알려져 있는? sunk cost fallacy라고 알려져 있는, 이게 매몰 비용 오류라는 건데 꼭 이렇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더라도 그대로 그냥 영어를 해석해서 이게 어떤 건지 알아내도 무관하겠습니다. principle은 원리 원칙이죠. The idea is that when you are invested and have ownership in something, you overvalue the thing. 자, 이게 뭔지 이제 설명이 나오잖아요.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당신이 어떤 거에 투자가 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소유권이 있다면 어떤 거에 대해서, 그럼 당신은 그거에 대해서 과대평가, overvalue죠. 반대말은 undervalue가 되겠습니다. overvalue를 하는 경향이 생긴다. 그게 sunk cost fallacy다. 이 순서 문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하는 것이, 먼저 설명을 하고 추상적인 설명이 나오고 그 뒤에 이제 덧붙여지는 상세 설명들이 나온다라는 점,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푸셔야 해요.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A번 첫 번째 줄만 읽어보고 감이 오는 이건 것 같아 하는 것부터 이제 끝까지 읽기 시작하거든요. A번에서도 보면 첫 번째 줄에 Sometimes the smartest thing a person can do is quit. 일단 방금 overvalue에 대한 어떤 상술이라고 보기 좀 힘들죠. B번 This leads people to continue on path or pursuits that should clearly be abandoned. 이 this가 가리키는 게 이 sunk cost fallacy예요. 그래서 이 매몰 비용 오류는 이끈다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하게 그 길을 계속하게 하고 추구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명히 포기되어야 할 것을 추구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overvalue를 했을 테니까. For example, 예를 들어 People often remain in terrible relationships simply because they've invested a great deal of themselves into them. 예를 들어 사람들은 종종 남아있는다. 그 끔찍한 관계 속에 남아있어요. 단지 왜냐하면 그들이 투자를 했으니까. 많은 부분을 자신의 그것에. 그럴 수 있겠네요. Or someone may continue pouring money into a business that is clearly a bad idea in the market. 또는 몇몇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continue 다음엔 투부정사도 나올 수 있고 ing도 나올 수 있어요. 계속해서 돈을 부어 넣어요. 그 사업에. 어떤 거냐면 분명히 나쁜 거라는 게 명백한데 그 시장에서 이런 오류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B가 적절하게 올 수 있을 것 같고, 다음에 방금 전에 A번에서 앞에서 잠깐 읽었던 게 때때로 이런 상황에서 the smartest thing, 가장 현명한 방법, 어떤? A person can do, 괄호로 묶어야겠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를 그러니까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위험한, B번과 같은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만둬야 된다. Although this is true, 이게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it has also become a tired and played out argument. 이것은 또한 굉장히 피곤하고 played out, 어때요? play가 아니고 played out 된 거예요. 그 효력이 다 달아 떨어진 그러한 주장이 될 수 있다. Sunk cost doesn't always have to be a bad thing. sunk cost라는 것은 항상 나쁜 게 아닐 수도 있다. 이게 부분부정이거든요. always가 항상 이런 거 앞에 낫이 붙으면 항상 이렇진 않다. 좋을 수도 있다. 하고 끝맺음을 하면 이상하죠. 어떤 점에서 좋은 점이 있을 수 있는지 C번이 상술이 붙은 거예요. Actually, you can leverage this human tendency to your benefit. 그러니까 A번이 상술이라고 볼 수 있죠. C번이. 일단 끝까지 해석해볼게요. Actually, 사실 당신은 이 인간의 경향을 이용할 수 있어요. Leverage는 밑에 별표로 나오기도 했지만 아시면 좋은 단어예요. To your benefit. 당신의 이익 혜택에. Like someone invests a great deal of money in a personal trainer to ensure they follow through on their commitment. 까지가 like 이하예요. like 다음에는 이제 명사가 올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문장이 올 수도 있습니다. 뭐뭐인 것처럼 누군가가 많은 돈을 투자해요.
personal PT라고 하죠. personal 트레이너에게 뭐 하려고? 보장하려고. 무엇을? 그들이 계속 따르려고. 그들의 헌신 또는 약속이란 뜻이에요. commitment를 따르려고 이런 PT에 많은 돈을 쓰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you too can invest a great deal up front to ensure you stay on the path you want to be on. 당신 또한 투자할 수 있어요. 많은 양을 upfront는 선지급으로 이란 뜻이에요. 사실 뭐 그 뜻을 몰랐다고 해도 문제를 푸는 데는 전혀 문제 없었어요. 선지급으로 to ensure 보장하기 위해서 당신이 stay on path 계속 그 길에 있다는 거. 어떤? 당신이 있기를 원했던. 그러니까 이거는 sunk cost fallacy에서 긍정적인 면이었어요. 근데 이제 A 다음에 C번이 오는 게 일단 확실하죠. A번에서 마지막 문장이 그랬잖아요. Sunk cost doesn't always have to be a bad thing.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인데 그게 C번이잖아요. 이렇게 PT 같은 경우 내가 많은 돈을 투자를 했으니까 그런 면에서 내가 계속해서 그 길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만큼 또 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몸을 피트하게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점은 좋을 수 있겠다. 그래서 A, C가 분명히 붙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B번 같은 경우에서 This leads to 그 this가 가리키는 게 그 블랭크에서 나왔던 내용이었고 그리고 B번에서는 이런 좀 bad idea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A번의 첫 번째 줄에 그런 경우에는 그만둬야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첫 번째 문장, 마지막 문장 이 부분을 연결을 매끄럽게 한다라는 생각으로 풀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3점짜리로 나왔지만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BAC가 답이고요. 이 매몰 비용 오류 sunk cost fallacy는 좋은 개념이고 다음에도 언제든 마주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백그라운드 knowledge로 알고 계시면 다음에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39번 보겠습니다. 네모 안에 있는 지문부터 같이 볼게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순서 이제 끼워 넣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방금 37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일단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나온다면 그 다음에 그 개념에 대한 상술이 뒤에 붙는다라는 거를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푸셔야 할 것 같아요. 네모 안에 볼게요. This makes sense from the perspective of information reliability. 이것은 이치에 맞는다. 이 견해 관점으로부터 정보의 신뢰성의 관점으로부터 reliability는 필수 어휘예요. 신뢰성. reliable, 믿을 수 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밑에 본문 들어갈게요. The dynamics of collective detection have an interesting feature. collective detection, 집단적, detect는 탐지하다죠. 집단적 탐지의 역학은 흥미로운 특징을 갖는데요. Which cues do individuals use as evidence of predator attack? 어떤 신호를 개인들은 이용을 하느냐? 뭐로써? 포식자, 약탈자의 공격의 증거로서. In some cases, when an individual detects a predator, its best response is to seek shelter. 이제 개인이 탐지를 했을 때 포식자를, 약탈자를 그 최고의 방법은 안식처를 찾는 거래요. Departure from the group may signal danger to non-vigilant animals and cause what appears to be a coordinated flushing of prey from the area. Departure 하면은 출발, 어떤 이탈, 벗어남 이런 뜻이거든요. 그룹으로부터의 이탈은 신호를 줄 수 있다. 위험 신호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시그널. 누구에게? vigilant 하면 경계하는, non-vigilant 하니까 경계하지 않는 동물들에게 어떤 신호를 줄 수 있고 그리고 야기할 수 있습니다. What appears to be, 모처럼 보이는 거, 마치 조화로운 날아오름, 이 prey, 먹잇감들의 그 지역으로부터. 그러니까 이거 동물의 왕국에서 막 이렇게 우다다다 이렇게 도망가는, 우르르르 무리지어서 그 장면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룹으로부터의 이탈은 그러니까 위험의 신호를 줘서 그것은 이제 다른 먹잇감 동물들도 다 우르르르 도망가는 현상을 일으킨다. Studies on dark-eyed juncos support the view that non-vigilant animals attend to departures of individual group mates
but that the departure of multiple individuals causes a greater escape response in the non-vigilant individuals. 연구예요. 이제 실예를 갖고 왔어요. 다크아이 준코의 연구들은 이 지지를 합니다. 이 견해를. 어떤 거냐면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 비경계적인 동물들이 attend to 필수 어휘예요. 그냥 attend the school, attend the seminar 하면은 어디에 참여하다, 참석하다라는 뜻인데 attend to가 붙으면 누구누구의 시중을 들다, 돌보다 이런 뜻 있고 이 문맥에서는 attend to 하면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비경계적인 동물들은 주의를 기울인다. 그 이탈에, 개인 그룹의 그 짝의 이탈에 주의를 기울이지만 그러나 어떤 견해? 이탈인데 다수가 이탈을 하는 경우에는 더 큰 escape, 탈출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탈출의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 비경계적인 개인에게 있어서. 일단 3점짜리 문제고 정독을 하면서 읽어봅시다. 자, 개인 한두 마리가 개인이 이탈을 했을 때는 쟤네 이탈하네 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multiple individual이 이탈을 했을 때에는 이렇게 광범위한 탈출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번 뒤에서부터가 이제 내용이 좀 이제 바뀝니다. 그러니까 바뀐다는 게 아니고 어떤 서술이 나오죠. 어떤 서술이냐면 이게 3번 뒤에서부터가 information reliability의 서술이 나와요. 정보의 신뢰성이라는. 일단 3번 뒤에부터 해석을 해볼게요. If one group member departs, it might have done so from a number of reasons that have little to do with predation threat. 만약에 한 그룹의 멤버가 이탈을 하면 might have pp는 약한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수많은 이유들. The number of는 그 수고요. A number of는 많은이에요. 많은 반응 이유들 때문에 어떤 have little to do with는 관계가 없는 이에요. little은 부정의 의미를 갖죠. have something to do with는 뭐뭐와 관계가 있는 거고요. have little to do with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약탈 동물들의 위협과는 사실 관계가 없는 수많은 이유들 때문에 그랬을지도 모른다. 한 마리가 뛰었을 때는 한 마리가 원 그룹 멤버가 이탈을 했을 때는 우르르 다 도망간 게 아니라 한 마리만 그랬을 때는 이게 다른 이유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나뭇가지가 떨어지는 소리에 놀랐던지 등등.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3번이 들어가야 되는 게 3번 앞에서 이런 행동을 보인다고 했잖아요. 한 마리가 그랬을 때는 어텐트를 하고 여러 마리가 이제 이탈을 할 때는 greater escape를 일으킨다고 했죠. 그러니까 3번에 들어가서 이건 정말 이치에 맞다. 이 견해 관점으로부터 어떤 정보의 신뢰성이라는 점에서 왜냐하면 한 마리만 3번 뒤에 그러죠. 한 마리만 이탈을 했을 때는 사실 predation threat과는 관계가 없는 거였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믿을 만한 정보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다음 4번 뒤에도 if non-vigilant animals escaped each time a single member left the group, they would frequently respond when there was no predator. A false alarm. 만약에 이 비경계적인 동물들이 탈출을 했다면 끊고 뭐 할 때마다 each time 주어 동사 뭐뭐 할 때마다 한 마리가 그 그룹을 이탈할 때마다 이탈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빈번히 반응을 하는 것일 것이다. 약탈자가 없는데도 즉 잘못된 정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보를 신뢰할 수 없는 정보가 된다라는 거죠. 반면에, on the other hand, when several individuals depart the group at the same time, a true threat is much more likely to be present. 반면에 여러 마리가 만약에 이탈을 한다면 동시에 진짜 위협이 훨씬 더 be likely to 부동사 뭐뭐일 것 같다. be present 하면은 존재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동물들이 갑자기 이탈을 한다라는 걸 보면 저건 진짜 프레데이터가 나타난 거야 라고 정보를 믿을만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information reliability에 대한 서술이 3번 뒤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답은 3번이에요. 물론 처음 읽었을 때 1번 확실히 아니야, 5번 확실히 아니야. 근데 3, 4번이 헷갈려.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좀 정독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더 가장 적절해 보이는 부분으로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3, 4번 헷갈릴 수도 있었겠다만 4번에 들어가는 것보다 3번 뒤에도 그러잖아요. 이거는 predation threat과는 관련이 없는 이유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즉 정보의 신뢰성에 관한 서술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3번에서
information reliability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건 이치에 맞다라고 설명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서술이 시작되는 게 훨씬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답은 3번이에요. 그래서 순서도 이제 문제 자체도 순서 굉장히 정독해야 되는데 또 가뜩이나 3점짜리로 나왔으니까 첫 번째 줄부터 차분하게 정확하게 읽어 내려가시면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추상적인 내용이 먼저 나오고 상술은 뒤에 붙는다라는 거를 꼭 염두에 두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6월 모의고사도 이제 3점짜리 문제는 다 같이 이번 영상에서 풀어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한 필수 어휘도 제가 다음 영상에 29번 문법 문제 풀고 또 필요한 문법 설명하는 영상을 이제 녹화를 할 건데, 그 영상 말미에 필수 어휘들은 그 영상 말미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